현재 남부지방에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력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은 서서히 북상하고 있으며 상층에서는 강한 열돔 현상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폭 25m/s 이상의 강풍력을 동반한 채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전역, 특히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인 가오슝과 주변 해안 지역은 폭풍과 높은 파도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해수면의 물을 강하게 끌어올리며 최대 7m 이상의 파고를 형성하고 있어 해안가 침수 위험도 큽니다. 이번 태풍은 8월 8일 괌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약 일주일간 세력을 기운 뒤 북서진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확장되면서 태풍의 예상 진로가 점차 남쪽으로 수정되었으며 고기압의 압력에 의해 남쪽으로 눌린 채 대만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이 태풍은 2019년 태풍 다나스 이후 두 번째로 비슷한 경로를 보이는 사례로 올해 중국에 상륙하는 6번째 태풍이기도 합니다. 대만을 관통한 뒤에는 중국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체전선은 북상하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올해의 제2차 장마는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무더위는 고래꼬리형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부근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하면서 시작됩니다. 북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가 고기압의 몸통 역할을 하고 그 꼬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뻗어옵니다. 여기에 티벳 고원, 해발 4,500m 이상에서 형성되는 거대한 티벳 고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층과 하층, 두 겹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덮는 현상은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는 것과 같아 뜨겁고 습한 공기가 지면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상공 1,500m와 지상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여기에 팬 현상이 더해지면 기온은 쉽게 35도를 넘어섭니다. 이로 인해 7월 말과 8월 초에 나타났던 열돔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반도는 필리핀 마닐라와 비슷한 고온다습한 기후를 잠시 경험할 수 있으며 강력한 폭염이 연일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낮 외출 자제, 수분 보충, 냉방기기 활용 등 폭염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단기적인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모두 강하게 발달하면 한반도 상공에 안정적인 고기압 지배권이 형성됩니다. 이때 상층과 하층에서 내려오는 고온 건조 공기가 하강하며 대기를 더욱 가열하고 지표면에서 발생한 수증기는 빠져나가지 못해 극심한 더위와 습도를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래꼬래형 구조가 유지되면 일본 동쪽 해상에 거대한 시계방향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이 소용돌이가 고기압의 힘을 계속 보강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뜨거운 공기와 습한 공기에 동시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기상 패턴은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유발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과 대도시는 열섬 효과가 겹쳐 새벽 기온이 28도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체감 피로도를 높이고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태풍 이후 남해안과 제주 해역에는 여전히 높은 파도와 강한 너울성 파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해상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여파로 해안 침식과 월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8월 하순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북쪽의 차가운 기류와 남쪽의 뜨거운 기류가 충돌하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방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1, 2주간은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반복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을 취할 것,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카페인, 알코올 음료는 피할 것, 노약자, 어린이, 반려동물은 차량 내에 단독으로 방치하지 말 것, 폭염 속 장시간 작업 시 반드시 1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 이상 휴식할 것.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이 이중고기압과 열돔의 재발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염은 단순한 일시적 더위가 아닌 기후변화와 대기순환 패턴의 복합 결과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8월 말로 갈수록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지만 고기압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가을 태풍의 가능성입니다. 태풍은 여전히 서태평양에서 활발히 발생하고 있으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질 시점에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 경우 폭염이 끝나자마자 집중호우, 강풍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 동안 지속된 고온과 강한 일사량은 농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논과 밭에서는 토양 수분 부족이 심화되며 벼 이삭 형성기와 채소 생육기에 열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는 작황 부진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 농가에서는 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폐사 위험이 증가하므로 냉방 급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폭염은 전력 수요 급증을 불러옵니다.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력 피크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 분산과 절약을 위한 국민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올해 여름의 폭염 양상이 단순한 기상선상이 아닌 지구온난화의 장기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분석합니다. 대기 상층의 기압 배치가 점차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경향, 그리고 극지방 온도 상승에 따른 제트기류 약화가 이러한 열돔과 정체전선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름은 태풍, 정체전선, 열돔, 이중 고기압이라는 복합적인 기상 시나리오를 경험하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기 예보뿐 아니라 계절 단위의 중장기 기후 예측의 바탕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가 더욱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늦더위와 열대야, 가을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는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상재해의 연속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 8월 13일 밤. 남부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과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순간 최대 풍속 25m/s 이상의 강풍이 불며 높은 파도와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차츰 구름이 많아지고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8월 14일 아침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비구름대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저녁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무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강풍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지역이 많겠으니 실외 활동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에서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는 태풍 잔여 영향이 남아 항해나 조업이 어렵겠습니다.